TV도 보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국민들, 또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네, 어제 조계사를 찾은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인데요.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보이죠. 공을 당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 같은 중량감 있는 인물이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일부 의원들은 자맹 중인 송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기도 했죠. 그제 송 전 대표를 만나고 온 김남국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언제나처럼 역시 안산을 말씀하시네요. 예, 자, 정성호 의원과 함께 경북 영천 8공산에 있는 사찰이 아닙니까? 거기 가셨죠? 그죠? 네, 은혜사 다녀왔습니다. 은혜사.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은혜사. 예. 네. 거기 가셔서 송정 대표한테 요청하신 게 선당후사 이거죠? 네, 이제 선당 후사만을 이야기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고요. 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님이 선거운동 기간에 부친상도 당하고 다리 큰 수술을 했는데 예. 휠체어 목발 짚고 선거운동하고 또 마지막에는 망치 테러까지 당했는데 붕대에 이렇게 꽁꽁 싸매고 이제 아하. 선거를 치르셔서 예. 네, 그런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마움과 이제 감사, 그리고 이제 건강 어떠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안부차 여쭈려고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많이 건강도 회복됐고 그랬습니까? 머리 상처 좀 어떻습니까? 네, 많이 괜찮아지셨다라고 하는데 예. 머리에 큰 충격이 이제 당한 거라서 예.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메스꺼 이런 것도 있으면 또 크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다행히 큰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네. 혹시 송영길 차출론이 나오던 차에 가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선당 후사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야기도 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예, 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과 경기도도지사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 예,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는 그 전망이 높다 보니까 예. 지금 후보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선거를 치러서는 저희 당 내의 경선 붐이라든지 주목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선거, 어떻게 보면 누구는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특히나 현역 의원이 출마하려면 남은 임기 2년을 이렇게 버리고 던지고 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정치적 길인데 그럼에도 당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중진 의원, 중량감 있는 송영길 대표님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나서달라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실 대선 기간에 김남국 의원님도 사실은 열혈 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측근이셨는데요. 이번에 가실 때 이재명 상임 고문과 좀 의견 좀 나누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예. 사전에 가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진 않았고요. 예. 예, 그 전날에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거여서 예. 오히려 갔다 오고 나서 보도가 돼서 기사를 보셨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갔다 오고 나서 전화 드렸고요. 예. 전화 이제 드리니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렇게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선거 이기나 지나 선거 끝난 후에 그런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신의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그렇게 먼 데까지 어떻게 갔다 왔냐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다녀오신 다음에 이재명 상임 고문과 좀 말씀 나누셨군요. 그러니까. 네네. 혹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그 심중의 마음을 깊이 그걸 다 감지해서 가셨냐?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뭐 어떤 이재명 후보의 마음을 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예. 특정 후보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예전에 지난해 전당대회 있을 때도 누구를 지지해달라, 누구를 뽑아달라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요.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선거 이번에도 그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항상 그러셨던 분이셔서 예. 뭐 이번에도 역시 뭐 경기도에 누가 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해달란 말 일체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서 한 번도.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즉 어쨌든 그쪽에 그 은혜사 다녀오신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께서 어제는 또 조계사에 갔는데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김남국 의원께서 그 은혜사 가서 이렇게 설득하신 거가 좀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송영길 대표님의 그 의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 본인이 이런 어떤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자신을 포함한 여러 후보군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 고민과 신중한 판단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어려운 길이지만 당에서 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님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이라든지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상호 의원님은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은 송영길 전 대표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여서 다른 여러 카드까지 함께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그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여러 이제 공천과 관련된 판단을 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송 대표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또 돌리면 송 대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이십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상임고문께서는 특별하게 어떤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지한다는 그런 거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언론에는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비대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돌려서 서울시장은 송 전 대표, 경기지사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나서길 희망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보도 공보국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도 가끔씩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도지사 출마하려면 한 지역의 의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말씀을 그런 부탁을 하신 바 없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말씀되는 거론되는 한 분 한 분이 다 친하신 분들이에요. 조정숙 의원님도 너무 가까우신 분이고 안민석 의원님도 대선 때 너무나 많이 큰 도움 주신 분이고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송 전 대표께서 결정을 하려면 그 4월 2일 전까지 주소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이 4월 1일이고요. 토요일이 2일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마 이 주소 이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소 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소 이전을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오늘 오후쯤에는 아마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께서 결정을 하셔서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면 어떤 방식이 돼야 될까요? 경선, 추대, 전략공천, 개인적인 의견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임 당대표이고 예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추대 형식의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네. 거기에 이제 쉽게 승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당내 경선이 흥행이 되어야지 예. 언론의 어떤 여러 마이크도 가져오고 주목도 받고 예. 그러면서 이제 본선 경쟁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님께서 희생한 김에 예. 더 희생을 해서 경선도 받겠다라고 하면서 예. 경선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당의 정말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겨주는 게 예. 더 크게 승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식 경선을 또 치르는 게 또 이른바 뭐 컨벤션 초과도 있고요. 여러 네, 면에서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그 대표가 이제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했고요.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분도 경선 치러야겠죠, 그러면요? 당연히. 네, 경선 치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어제 밤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예. 뭐 당 내에서의 경선 이런 것들 충분히 각오하고, 예, 본인이 이제 출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당내 기득권 혁파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 쇄신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외부로 비춰지는 어떤 그런 쇄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정치인들 한 명 한 명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쇄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런 것 좀 함께 하자라고 제가 김동연 부총리께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답하시던가요? 그 말씀에? 진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당내에서. 김남국 의원의 개인 판단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당장은 그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정치적 어떤 일정이나 본인의 행보를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요. 예,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전화 드리면서 감사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지금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이제 통화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본인이 도움받았던 도와주셨던 분들 리스트업을 빠짐없이 좀 누락 없이 좀 해달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번호가 공개가 돼가지고 일반 지지자들 국민들도 엄청 많이 전화나 문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예. 또 그런 것들도 한 분 한 분 다 모르시는 분들인데도 다 이렇게 답장을 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선에서 어쨌든 진 상황인데 지방선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 해볼만하다. 예. 그런 분위기입니까? 네, 어려운 선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개는 대선이 이렇게 치러지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그 당선인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좋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통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 또 굉장히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야당으로서의 합리적인 어떤 견제 그리고 또 강한 면모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어렵지만은 않다 그런 또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힘든 선거이지만 더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또 당선인 얘기하셨으니까요. 인수위 현안 좀 질문 드릴게요.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 관련해서 사실상 뭐 사퇴하라 이런 뜻을 담은 얘기를 어제 인수위와의 그 간담회에서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너무나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그 인수위가 너무나 모순떡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시절에 환경부라든지 산자부 이런 뭐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보장된 임기 내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한 것을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면서 기소해서 처벌받게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검찰총장 시절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내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거꾸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나가라라고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 검찰 개혁 아직 완수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6대 범죄 검찰이 아직 갖고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것도 수사기관에 넘기는 내용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빠르게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단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6대 범죄를 일부 남겨뒀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전히 검찰의 문제는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만들어낸 수사, 심지어는 청탁을 해서 사주하는 어떤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되는 어떤 검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수사권을 완전히 조정해서 분리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불완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검찰이 또 한통속이 돼가지고 셋업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수사, 표적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수사 기소 분리가 또 완전한 개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예. 기소심의위원회에 예. 정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수사와 기소를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 통제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통제 장치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